자, 이지닥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피고요. 강좌 녹음을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지쳐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더워서 창문도 못 열고 고생한 저를 위해서 그래도 좀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처음 그 이지닥을 설치를 하셨다면 세팅을 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이지닥 카메라가 어렵다,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실제 수행 전에 하셔야 되는 그 몇 가지 작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해주셔야 될 작업은 뭐냐면 매뉴얼에 있는데요. 여기 이지닥 매뉴얼인데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세팅을 할 게 있습니다. 트랙 IR 관련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 맨 처음 하나를 볼까요? 게임 업데이트에 업데이트를 먼저 해달라. 여기 트랙 IR 소프트가 제가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있으면 여기 뜨거든요. 업데이트를 먼저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설치된 경로로 가서 심커넥트 매니페스트와 심커넥트 sp2 매니페스트를 리네임을 해주라. 요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여기 가보시면 저는 이제 요 두 개를 리네임을 해놨죠. 요거를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막 트랙 IR이 작동하지 않고 막 이상한 버그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안 하셔가지고 이지도 카메라 비싸게만 하고 이게 뭐냐 안 된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트랙 IR 소프트웨어로 가서 트루뷰 체크박스를 언체크를 해줘라.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루뷰. 그러니까 FSX를 할 때는 이거를 해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트루뷰를 해놓게 되면은 제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에 그 왼쪽으로 보게 되면 좌측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FSX에서는 이상하게 왼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를 하셔가지고 뷰를 보셔야 고개를 뒤로 돌렸을 때 정상적인 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FSX에서는 뒤를 돌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왜 체크 6를 해야 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민항기인데 전투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투기를 동시에 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알아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기체를 설치를 하셨을 때마다 중요한 겁니다. FSX에 새로운 기체를 설치하셨을 때마다 요 EGC의 config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에서 configure FSX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새로운 기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지닥 카메라에서 그 기체를 인식하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된다. 세팅을 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요거 안 하시면은 이지닥 카메라에 뭐 기체가 막 뼈대만 보여요, 외부 조망이 이상해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지닥 강좌를 시작할 텐데요. 내용은 좀 길지만 하나하나 관심 있는 부분 지켜보시면 이지닥 카메라 쓰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버벅대네. 자, 그럼 들어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지도 카메라의 기본적인 UI 중에 옵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드온에 카메라 애드온에 쇼 스튜디오라고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잘 안 보시게 되죠.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네 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인 제너럴 세팅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추얼 칵핏 에어크래프트 월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각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글로벌한 세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부분, 스피드, 스무스, 그 다음 키보드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3D 게임, 시네마, 워크, 플롯 이렇게 있는데요. 3D 게임은 딱딱하게 이제 끊어지는 카메라 움직임을 보이고, 플롯 같은 경우는 물결이 흐르듯 그런 움직임을 보이죠.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카메라 움직이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헬 스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디세이블 미들 마우스 버튼인데, 요게 이제 1.17 버전이 올라가면서 지원이 되는 기능인데요. 이제 저처럼 그 리얼리티 XP GPS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운데 마우스 버튼이 중요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후킹을 해서 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디세이블 시켜두게 되면 이제 리얼리티 XP에서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데 요걸 안 하고 하시는 게 조정하기는 좋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요 리얼리티 XP GPS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디폴트로 언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Define Keys and Buttons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그 카메라를 움직이는 뷰 시스템을 어떤 키로 움직일 것이냐, 그거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FPS 게임할 때처럼 이렇게 해놓고 업다운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에디트 모드 버튼인데요. 넘패드 2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카메라 위치를 에디트를 할 때 사용하는 키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 뷰라고 있는데, 이제 뷰를 돌아가면서 보여주는데, 여기에 넥스트 카메라, 넥스트 카테고리라고 있는데요. 카메라는 여기 있는 요 여러 개의 카메라를 만들어 줬을 때 그 카메라를 순환하는 걸 의미하고요. 카테고리는 제가 아까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세 가지를 순환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카메라, 넥스트 카테고리에 각각 키를 세팅해 주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에뮬레이트 미들 마우스 버튼인데요. 요거는 아까 그 언체크를 하셨다면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조이스틱 컨피그레이션. 이 부분은 조이스틱에다가 요 키를 매핑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를 매핑을 할게요. 지금 제가 조이스틱 호타스 워호그를 해놓고 햇 스위치를 버튼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켜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랙 IR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enable 뭐 해놓으셨을 테고, reset TIR coordinate when TIR is out range after. 그래서 2초가 지나면 만약에 그 트랙 IR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면 정면을 보게끔 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 카메라를 직접 만드는 그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간단하게 카메라를 재빨리 이제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가 지금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버추얼 칵핏에 3개, 그리고 외부 조망에 2개를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일럿 뷰 하나, 코파일럿 뷰 하나, 그리고 패신저 뷰 해놓고요. 이제 외부 조망은 레프트 윙, 그리고 이걸 마우스로 꺼버려야 되네요. 프론트, 이렇게 2가지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뭐 좀 이상해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그렇고 다 꺼두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포지션을 그 정하는 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띵띵 거리는 소리가 들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넘패드 2를 해놨기 때문에 넘패드 2를 해놓고 포지션을 약간 이동을 시키고요,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카메라 버튼은 아까 그 옵션에서 정했던 요 키니까 마우스도 같이 움직이고요. 요 키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파일럿 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에디트 모드에서, 자, 요 정도 적당하겠네요.
다음 패신저 뷰 같은 경우에도 에디트 모드로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파일럿 뷰, 코파일럿 뷰, 얘는 조금 올릴까요? 그 다음에 패신저 뷰, 이렇게 세 가지 뷰가 이제 선택이 됐고요. 외부 카메라 같은 경우도 랩트윙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줌을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줌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하고, 프론트 뷰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정면으로 가서 비행기를 약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그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금 현재 설정했던 그 뷰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지도 카메라의 기능은 여기에서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뷰 컨트롤과 이펙트가 함께 작동하면서 이제 실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버튼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버튼이라고 해봐야 여기 있는 L 버튼, 뷰 컨트롤 버튼, 이펙트, 그다음에 여기는 C 버튼 외에는 없죠. 이 메인 UI에 있는 이 버튼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두 버튼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요 L 버튼 같은 경우는 칵핏 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리밋을 줘가지고 일정 부분 이상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트랙아이아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창밖으로 고개를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리밋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더 이상 창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 부분 이상 못 나가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설정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C 버튼은 뭐냐면, 요 카메라가 이제 뷰가 세 가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기 키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이클 뷰에 요 카메라 셋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끄고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J로 해놨잖아요. J를 누르면 각 뷰가 사이클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코파일럿 뷰를 빼버리게 된다면 사이클을 할 때 파일럿 뷰와 패신저 뷰 두 가지만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중요한 뷰 컨트롤과 이펙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뷰 컨트롤의 버튼들은 각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부 다 그 카메라의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PTP 하나 빼고요. 자, PTP는 뭐냐면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켜놓게 되면 이제 보시면 처음엔 딱딱하게 움직이던 카메라가 애니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가게 되죠. 이러한 효과를 주고, 지금 여기는 PTP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바로바로 가잖아요. 여기에서도 PTP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부드럽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할 때. 자, 요거는 아실 테고, 이건 그냥 켜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60은 뭐냐면, 제가 그 뷰를 하기 위해서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일시적으로나마 뷰 컨트롤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요런 기능들을 켜놓지 않으면 제가 키를 눌러도 안 움직입니다만,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잠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활용을 하시되, 다만 이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를 움직여 놓으면 그 포지션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디트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 360 설명드렸었잖아요.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 더 이상 안 돌아가요. 사람 눈처럼 고개를 뒤로 돌릴 때처럼 이게 화면이 360도 이상은 안 돌아가게끔 한다는 거죠. 대신에 요거를 켜놓게 되면 360도 이상 돌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기체 내에서는 보통 360을 리밋을 켜두고요. 요거는 프리하게 360도 다 볼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외부 조망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 POV는 뭐냐면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키를 눌러도 뷰가 바뀌지 않습니다만 이 POV를 켜두면 그냥 아무 때나 이 키를 누르면 바로바로 뷰가 변경이 돼요.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요거에서 뷰를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요 버튼 원래 카메라 셋 위치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죠. 원래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건 마찬가지인데 마우스룩이라고 해가지고 마우스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켜두는 거고, 물론 요 POV나 ML 마우스룩을 켜지 않더라도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저 두 개가 똑같이 켜진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요 Z도 마찬가지인데요. Z축은 줌인 줌아웃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확인하시려면 에디트 모드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0.40 줌 레벨이 있잖아요. 지금 약간 광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1.0이 사람의 그 시야각과 가장 동일하다고 하거든요. 1.0으로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좀 답답하게 화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광각으로 넓게,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좀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Z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에디트 모드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정한 카메라 위치가 변경이 되겠죠. 그거는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TIR 같은 경우에는 트랙 IR을 가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종석이나 코파일럿, 패신저 뷰 같은 경우에는 이 TIR을 해놓는 게 좋겠죠. 다만 요 외부 뷰 같은 경우에는 TIR을 해놓으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 패신저 뷰 같은 경우에 TI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앉아서 외부 공항 전경 같은 걸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뷰 컨트롤에 대한 버튼들이었고요. 그 다음 요 이펙트 부분에 세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별도 섹션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켜두면 된다 정도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하실 때는 제가 파일을 4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R&D, DHM, CR 이게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런 데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나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이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땅에서는 어떻게 되나, 온에어에서는 어떻게 되나 알아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변경이 없죠. 제가 지금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 메인 UI에서 보면 타입의 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타입에 따라서 그 제너레이터 쪽에 요 세 가지 값을 임포트하기 위해서 파일을 누르시고 풀 이펙트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 4개가 있는데요. 여기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미디엄, 헤비, 그래서 각각 이륙 속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지금 얘는 사실 한 60은 아니긴 한데 라이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트 섹션을 해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이 그 이펙트가 적용이 된 겁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프로파일에 에디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움직임이 나와요. 지금 요건 뭐냐면 지상에서 그 택싱을 하면서 속도가 높아졌을 때 가장 속도가 높을 때 흔들리는 움직임의 모습입니다. 이제 알아두실 거는 지상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이륙을 이제 딱 할 그때쯤 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온 에어를 누르시면 실제 이제 하늘에서
그 비행기가 기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헤비 같은 경우에 열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움직임이 덜 하겠죠. 울트라라이트 같은 경우를 임포트를 해버리면 이렇게 움직임이 좀 크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임포트만 해서 쓰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카메라 무브먼트를 좀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이펙트를 좀 세부적으로 보는 방법, 그 두 가지가 남았는데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었던 제너럴 세팅즈에 보면 그 각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3D 게임 플롯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맨 처음 3D 게임으로 되어 있는 버추얼 칵핏에서 움직임은 계속 보셨겠지만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움직이죠. 근데 자, 여기에서 시네마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움직임이 약간 달라집니다. 좀 부드럽죠?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뭐 웍도 그렇고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흐르듯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 칵핏 같은 거를 막 3D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강좌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그 입체감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 칵핏이 좀 이렇게 정교했었나 라고 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이 터빈 듀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자국, 막 먼지 자국까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한도가 높은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버추얼 칵핏에서는 플롯 같이 보게 되면 좀 힘들어요. 빨리빨리 안 보이기 때문에. 다만 외부 조망 같은 경우에 플롯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해 놓으시게 되면은 굉장히 멋진 샷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프론트 뷰에서 지금 플롯으로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그 전체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고도로 올려가지고 비행기도 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전경, 여기가 얼마 전에 그 같이 멀티로 비행했던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경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플롯으로 놓고 아니면 시네마나 워크로 놓고 카메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뷰 컨트롤에 360을 가능하게 켜놨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뭐 금방 이해하시리라 판단을 하고요. 이제는 다음 조금 깊은 부분, 사실 그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보셔도 되는데, 조금 깊게 랜덤 효과나 그 이펙트 효과를 설정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얕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오셨군요.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그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모습, 그라운드, 온에어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를 직접 조절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각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온그라운드 부분에도 기체가 안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펙트가 지금 안 먹히고 있다는 건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제너레이터 A, B, C라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디 Y, 보디 X, 보디 Z 요 부분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그 값을 여기에 이제 인풋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너레이터 쪽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인 같은 경우 이렇게 사인 그래프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에서 사인 그래프를 한번 넣어보면 레벨 프리퀀시를 제로로 놓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느리게 하는 그런 그 주파수의 그 진폭을 결정하는 거고요. 레벨은 실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카메라 이렇게 흔들립니다. 같이 따라서. 이걸 크게 하면 그만큼 크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프리퀀시를 높이게 되면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자, 이해가 가시죠? 이런 뷰는 사실 그 기체 내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프론트 뷰 쪽에 랜덤 값을 보게 되면 지금 에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사인 부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지금은 값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보디 X, 보디 Y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적용하니까 기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자,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지금 사인만 적용을 했고, 여기에서 뭐 노이즈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노이즈를 좀 넣어가지고 레벨을 좀 주면요, 여기에 있는 값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도 각각 값을 주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이걸 레벨을 좀 높여 볼까요? 그러면은 원래는 사인만 움직이다가 노이즈가 들어가니까 약간 좀 랜덤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이제 요런 걸 각각 세팅을 하시면 요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 값을 이용하시면 이 각각 제너레이터 A, B, C,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싱글 소스 이런 값들을 적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도 기체가 그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움직임이 없을 때 이런 거를 좀 넣어가지고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외부 조망에서 흔들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파일럿 뷰 같은 쪽에서 랜덤 효과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죠. 뭐 사인, 그다음에 노이즈, 뭐 LF 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게, 레벨이 좀 높으니까 약간 낮춰볼까요? 이렇게 하면 실제 같은 움직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보내드린 파일에 그 여기 보시면 풀 이펙트 임포트라고 해가지고 요 있는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4개의 값이 각각의 그 기체 크기에 맞게끔 요거를 미리 세팅해 놓은 프리 값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놓은 거고요. 요거를 써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하시고, 혹시 이제 요런 노이즈 부분이나 제너레이터 부분을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신다면 본인한테 맞는 그런 값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값을 이상하게 적용했더니 또 이상한 값이 나오네요. 여하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랜덤 값. 사실은 지금 랜덤, 다이내믹, 헤드 무브먼트, 카메라 레소넌스 해가지고 요 3가지가 다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강좌를 하게 되면 너무 길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사실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각자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네요. 사실 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다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자, 긴 강좌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